70대 초반의 박정수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견과류 한 줌을 꼭 챙겨 드십니다. 정수 어르신은 심장에 좋다더라, 혈관 청소가 된다더라는 말에 따라 꾸준히 드셔왔고, 그 덕인지 아침마다 화장실도 시원하게 가고 손발도 전보다 따뜻해졌다며 만족해하죠. 그런데 같은 나이 또래인 72세 김영호 씨는 똑같이 견과류를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짙어지고 복부는 묵직하게 불편하다며, 이 두 사람 똑같은 견과류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특히 단 하룻밤 만에 신장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견과류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 이후의 신장은 이미 역과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심코 먹은 한 줌이 다음날 바로 붓기, 소변 변화, 피로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견과류 때문에 오히려 신장이 손상되는 일을 막아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견과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견과류인지, 언제 먹는지, 누가 먹는지, 이 세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단 하나의 차이만 알아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룻밤 만에 신장이 상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혈관과 장기를 보호하며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0년 동안 환자를 만나며 발견한 조용히 신장을 파괴하는 견과류 세 가지와 그 견과류가 위험한 사람들의 공통 특징을 숨김없이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에 근거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으세요. 당신이 매일 먹는 바로 그 견과류가 신장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건강백과TV에서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광고보다 진짜 건강 정보를 먼저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악화시키는 세 가지 견과류, 그리고 이 견과류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신장의 SOS 신호, 대신 반드시 먹어야 할 안전한 대체 견과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중 몇 가지는 신장을 단 하룻밤 만에 악화시킬 만큼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첫 번째 위험 견과류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흔하게 드시는 바로 그 견과류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믹스넛에도 많이 들어가고 샐러드 위에도 자주 올려 먹습니다. 그런데 이 캐슈넛이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옥살레이트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옥살레이트는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고 역과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자료에서도 옥살레이트가 많은 식품은 신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층에게는 위험한 성분입니다. 나는 캐슈넛을 많이 안 먹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이때 옥살레이트가 들어오면 회복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밤에 먹은 캐슈넛 한 줌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은 소량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5년 이상 지속된 분, 발목 부종이 자주 나타나는 분, 소변색 변화가 잦은 분, 하루 물 섭취량이 적은 분, 그리고 60대 이후 저녁 시간대에 견과류를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에겐 캐슈넛이 신장을 단기간에 악화시킬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견과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의외의 견과류라 많은 분들이 듣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매일 먹고 계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캐슈넛에서 이미 놀라셨겠지만 이 두 번째는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계실 만큼 흔한 견과류입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몬드를 건강의 상징처럼 생각하고 다이어트 간식으로 챙기고 혈관에 좋다며 꾸준히 드십니다. 특히 믹스넛 제품에서는 캐슈넛과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몬드가 칼슘과 미네랄은 풍부하지만 동시에 옥살레이트 함량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옥살레이트가 높은 음식은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신장 여과율이 떨어져 있는 노년층에게는 이게 곧 통증, 부종, 소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열알도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과율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입니다. 매일 먹는 아몬드가 신장에 자극이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아몬드를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드시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견과류 속 지방과 옥살레이트가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은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노년층 신장은 이런 이중 부담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 묵직하고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 소변이 유난히 진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견과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견과류를 건강에 좋은 지방이라고 알고 있고 혈관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견과류가 의외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높고 한번 손이 가면 자꾸만 먹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신경 기능에는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성분입니다.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심장 리듬 이상, 피로감, 근육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피스타치오를 먹고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는 느낌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처럼 피스타치오는 겉으로 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가 나쁜 견과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적당량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변화를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견과류 자체는 좋지만 신장은 조용하게 손상되기 때문에 몸은 마지막 순간에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발목 부종, 진한 소변, 저녁 때보다 아침이 더 피곤한 상태, 옆구리 묵직함, 잦은 다리 저림.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견과류를 먹은 다음 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견과류가 왜 신장을 힘들게 하는지 분명해졌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대신해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신장을 지키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 하나가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단기간에 악화시킬 수 있는 견과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가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음식 선택은 예방과 직결됩니다. 다행히도 모든 견과류가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량 먹으면 혈관과 뇌 건강을 돕고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줘 노년층에게 좋은 견과류도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맞는 견과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같은 견과류를 드시고 결국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옥살레이트와 칼륨이 낮고 부드러운 지방이 많아서 신장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신장은 과도한 양보다 일정한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처럼 적은 양으로 효과를 주는 견과류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는 지방이 많아서 위험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칼륨이 높지 않고 옥살레이트도 아몬드나 캐슈넛에 비하면 훨씬 낮아서 신장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호두도 많이 먹으면 지방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 두세 알 정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양입니다. 노년층 건강에서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하는 견과류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혈관 건강에 좋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경계선인 분들께도 무리 없이 권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견과류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칼륨과 옥살레이트가 얼마나 들어있는가인데 헤이즐넛은 이 두 기준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헤이즐넛을 드실 때도 하루 6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신장과 소화기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어떤 견과류를 먹든 물의 양이 부족하면 신장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견과류 속의 지방과 미네랄은 소화를 위해 체내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은 그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물 한 컵을 곁들여라. 실제로 이렇게만 해도 다음날 아침 부종이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수분을 기반으로 일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밤보다 낮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있고 혈액순환이 활발하기 때문에 몸이 성분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지방과 미네랄이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견과류를 먹어도 낮에 먹으면 괜찮은데 밤에 먹으면 다음 날 몸이 무겁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직한 몸의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견과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섬세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다음 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부종, 진한 소변, 옆구리 묵직함 같은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견과류의 종류와 섭취 시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견과류가 위험하고 어떤 견과류가 안전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 원칙과 견과류 외에도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 그리고 신장을 아끼는 하루 루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다음 내용도 꼭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견과류 외에도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습관과 식습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견과류가 위험한지만 알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이 무심코 반복해온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신장 문제는 단 한 가지 음식만으로 생기기보다는 작은 습관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순식간에 한계점을 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물만큼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갈증 신호가 약해지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수분 부족인 상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견과류, 단백질,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은 그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미네랄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혈액이 탁해지고 배출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것이 다음 날의 피로, 부종, 소변 변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짠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견과류와 짠 음식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에 짜게 드시고 디저트로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은 다음 날 아침 몸이 더 무겁고 붓는 느낌을 자주 호소합니다. 짠 음식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륨이 배출되기 어렵고 그 결과 견과류에 포함된 칼륨과 옥살레이트의 배출이 훨씬 느려집니다. 결국 신장은 밤새 이 미네랄 균형을 맞추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조합을 계속 반복하면 신장 기능과 혈압 조절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견과류는 짠 음식과 분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잠들기 직전 출출해서 견과류나 과자,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신장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신장이 쉬지 못하면 다음 날 피로감으로 나타나고 더 오래 지속되면 역과 기능이 실제로 감소합니다.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는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장 보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도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혈관에 계속된 압력이 생깁니다. 고령층의 신장은 혈관 하나하나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3에서 4kg만 늘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2에서 3kg만 줄어도 신장 수치가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체중을 갑자기 크게 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볍게 조절하는 정도만으로도 신장 보호에는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중 일정한 움직임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신장은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은 걷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이 흐름이 신장에 들어왔을 때 역과 과정이 더 수월해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액이 정체되기 때문에 신장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의 신장은 약물에 민감합니다. 특히 이뇨제, 진통제, 고지혈증 약물, 항염증 약물 등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견과류까지 잘못 선택하면 부담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평소 신장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약물과 음식의 조합 때문에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지키면 신장은 훨씬 오래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이야기만큼은 인터넷 어디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좋습니다. 견과류를 고르는 기준을 바꾸든, 물 한 컵을 더 마시든, 저녁 늦은 간식을 조금만 줄이든, 작은 변화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신장은 아주 조용하지만 변화에는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내 몸을 위해 내리는 이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혹은 여러분이 평소 실천해온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혹시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했던 건강 문제가 있다면 가볍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이 댓글 공간이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정보 나눔의 장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